자, 수면장애 편 1부에서는 저희가 오해하고 있었던 수면에 관한 내용들을 퀴즈로 재미있게 좀 알아봤는데요. 네. 2부에서는 또 밤낮이 좀 바뀌어서 생활하시는 분들, 특히나 울산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교대 근무자. 맞아요. 교대 네.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또 이렇게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아요. 네. 낮에 쉬시고 밤에 또 일하시는 그렇죠. 분들 계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면을 더 원활하게 잘 취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면 적정한 수면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밤낮이 바뀌어도 수면 시간만 잘 지켜진다면 문제가 없는 건지 네. 일단 한번 궁금해요. 네, 어떤가요? 네, 그 교대 근무 자체가 원래 이제 낮밤에 근무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7에서 뭐 9시간 정도 채울 수만 있으시면 네. 뭐 괜찮은 수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잘 지켜진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그런 것도 말씀하셨어요. 도움이 확실히 좀 되긴 하나요? 뭐 암막 커튼이나 이게 빛을 아예 차단해가지고 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 교대 근무자분들이 이제 야간 근무 마치고 퇴근하실 때 네. 나는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해가 뜨잖아요. 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내 내인성 리듬이랑 외부가 불일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암막 커튼 같은 거를 꼭 활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수면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유난히 더 많다. 혹시 뭐 그런 것들은 있나요? 네, 그 일부 교대 근무자들 중에는 잘 적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교대 근무의 3분의 1 정도는 심한 불면증이나 낮에 활동하실 때 주간 졸음증을 말씀하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불면증이 더 잘 생길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불면증이 또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교대 근무 자체에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이 교대 근무자들은 일반 근무자들보다 총 한 30에서 60분 정도는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교대 근무 장애가 생긴 분들은 총 수면 시간이 약 90분 정도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네. 사실 수면의 이제 절대량이 좀 줄어드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교대 근무를 하면 평소에 피로도가 높게 되고 또 주말에 몰아서 자는 패턴이 생기고 그다음에 낮에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계속 불안정한 패턴을 만들면서 앞으로 수면 장애가 올 확률을 좀 높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번외 질문인데 네. 쭉 1년 내내 야간에만 근무하는 거랑 네. 그뭐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갔다가 야간 갔다가 맞아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그게 후자가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수면을 하기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속 바뀌는 게 더 안 좋아요. 네, 안 좋고 적응해야 되니까 네, 또. 그냥 야간 근무 하시더라도 그냥 영구 야간 근무자시면 네. 이제 교대 근무자보다는 훨씬 수면에는 이득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그렇게 정도로 적응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규칙적이고 안정성 있는 그런 수면이 이제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사실 기상캐스터로 일을 오래 했었는데 아, 20대 때 그러네요. 네, 20대 때 아침 방송이잖아요. 새벽 방송을 했었어요. 아, 새벽 방송. 네. 근데 새벽 방송은 아니었네요. 7시 아침 7시 한 저한테는 20분 새벽이에요. 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새벽 5시까지 출근을 했어요. 오. 근데 제가 그럼 몇 시에 울산에서 일어나요? 부산까지 왔다 갔다 통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집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우와. 3시 반쯤 일어나서 네.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서야지 네. 방송국에 5시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밤에 평일에는 거의 8시부터는 이제 불 끄고 누워서 잠을 딱 자려고 다음날 했었어요. 준비를 8시, 해야 9시쯤. 되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평일에는 저녁 약속도 아예 못 잡고 맞아요. 뭐 술도 못 마시고 그거 되게 아무것도 오래 못 하셨죠? 하고 거의 한 6, 7년을 했죠. 와. 근데 그때는 그게 또 적응이 되니까 네.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네, 새벽 방송을 안 하고 늦게 자고 뭐 천천히 일어나니까 술도 못 세상 마시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랬다고요? 평일에 술 아예 못 먹고 아 진짜요? 네, 그 회식 약간- 자리에도 못 가고 아, 그랬었어요. 그렇구나. 네. 막 먹다가 바로 출근하고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적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살짝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아침 시작하고, 방송하고. 네. 근데 사실 저희도 오늘 지금 커피를 먹고 있지만 네. 카페인에 유난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고 네, 또 좀 네. 덜 민감한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덜 민감한 것 같긴 하고 확실히 한 7시 정도에 마시니까 잠이 안 오던데. 저는 진짜로 9시, 10시에 먹어도 그냥 이렇게 네. 잠든 적들이 많아요. 그거 노카페인 아니에요? 네, 카페인은 네. 그 체내에서 이제 분해되는데
길게 12시간까지 걸린다고 해요. 12시간이요?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가 밤 9시에 드시는 거는 네. 좀 피하시는 게 아. 좋겠고요. 와,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계속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12시간이면.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커피를 먹거든요. 네. 그러면 저한테는 계속 카페인이 몸속에 남아있는 계속 거네, 남아있는 계속.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커피를 안 마시는 날이 되면은 갑자기 졸음이 이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제 쏟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게 뇌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 그거를 적절히 잠으로 자주지 않고 또 커피 마시죠? 그죠? 그럼 이제 뇌의 노화가 촉진돼요. 아, 뇌 노화가 촉진이 된다고요? 네네네. 저 지금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밤에 자기 전에 마시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깐 뭘 먹고 바로 또 아침에 맞아요. 커피를 먹고. 맞아요. 저 지금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좀 약간 노곤하고 졸리는 그 상태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교대 근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교수님 표정 왜 이렇게 진지? 본인 저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저랑 네. 지금 같은 상태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졸음이 오는 밤에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때는 출근한 한 그 초반에 네. 커피를 뭐 한 잔 정도 드시는 아. 거는 각성에 오히려 효과가 있어서 네. 쓰시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밤 시간에 쓰지만 근무에 따라 좀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퇴근할 때까지 또 드시면 바로 이제 집에 도착해서 잠을 자는데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아, 진짜 놀랍네요. 오전에만 커피를 마실 수 있다니. 네. 맥모닝처럼 그러니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실천하시죠. 아, 그렇게 해야 네,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좀 있지 않아요? 나는 TV가 켜져 있어야 잠을 더 잘 잔다. 아. 뭐 밝은 빛이 있어야지 나는 더 잘 잘 수 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생각해보면 그렇게 소파에 누우셔가지고 네. 뉴스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꾸벅꾸벅 그쵸. 두세요. 근데 TV를 끄잖아요. 다른 데로 돌리면 아빠 보고 있다. 그런 사람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분 탓인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 네, 실제로 많고 그것은 이제 일종의 수면 의식, 수면 습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 그래서 오히려 그게 벗어나면 못 자게 되는데 네. 이제 뭐 그렇게 패턴화되신 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잡념이 너무 많고 좀 불안하신 분들은 네. 자꾸 이제 우울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오히려 TV를 틀어놓고 그 네. 소리에 몰두하면 잠이 더 쉽게 유도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떤 목적이건 간에 결국은 그게 없으면 또 잠을 청하기가 어렵게 되고 네. 그다음에 빛이나 소리는 결국 수면에 나중에 이제 악영향을 끼치고 음. 또 얕은 수면 때 깨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잠이 들었더라도 꼭 꺼주시는 거 잊지 네. 않고 해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요즘 또 뭐 네. 기능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타이머 맞춰놓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선생님, 수면 습관이 약간 패턴화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네. 이런 것들을 고치기가 네. 쉬운가요? 아니면 오랜 시간 공을 좀 들여야 되나요? 21일 걸리지 않을까요? 21일? 무슨 근거예요? 21일의 법칙. 21일의 법칙! 아까 적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사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또 조금 네.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잠을 잘 못 잔다고 해서 내가 병원까지 가야 되나? 네. 이런 생각들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병원을 찾는 게 도움이 훨씬 더 되나요? 네, 그리고 한국은 멜라토닌 처방이 병원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면 상담이라든지 뭐 처방에 대한 궁금한 것들은 그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조언을 듣는 게 훨씬 좀 유리하죠. 네. 선생님,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극심해지면 네.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나요? 거의 뭐 3년 혹은 길게는 10년 동안 내가 거의 뭐 잠을 한숨도 못 잔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 정도 오랫동안.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잠을 못 잤다 하더라도 네. 아주 건강상에 큰 위해가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수면 검사를 해보면 본인은 못 잤다라고 느끼시지만 실제로는 뭐 4시간, 5시간 주무시거든요. 근데 조각잠이기 때문에 인지를 잘 못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내가 너무 못 자고 힘들어 죽겠다 하셔도 네. 아주 생명의 필수적인 잠들은 자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네. 예, 안 좋은 것들을 좀 빼내고 하는 작업을 하면 또 좀 회복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불안에서 좀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몸 건강에는 크게 악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 건강에 일단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잠이 중요하긴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을 만한 것 좀 추천해 주실 곳 있나요? 울산대병원. 아침에 이응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롱하신 우리 박영롱 네. 교수님.
이게 또 우리 그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더 많이 할수록.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들과 네. 이야기를 나누면 네. 저희 마음이 아 맞아요. 되게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조곤조곤 워낙 말씀들을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환자로 와도 네. 이렇게 길게 이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는 돈도 안 내고 진짜 이렇게. 저희는 너무 감사한 그러니까, 거예요. 너무 그렇죠, 진행자라. 감사합니다. 너무 울줄 감사합니다. 마음껏. 오늘 선생님 어떠셨나요? 저도 이런 정보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아주 기쁩니다. 네, 다음에 또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좋은 네.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면증 또 수면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톡톡 튀는 토크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토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멘탈 멘탈 톡톡. 다음 시간에 만나요.